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동시에 매우 낯설어지고 있는 한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인스타그램이 한국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헛소문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는 차갑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물론 내일 당장 인스타그램 앱이 내 스마트폰에서 사라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갈등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과 취향,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어디까지 개입하고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선한 명분을 앞세워 SNS의 핵심 심장부인 알고리즘 추천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알고리즘 중독성 소송이 그 기폭제가 되었죠. 법안의 취지 자체를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SNS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혹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론을 들여다보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단순히 사용자를 중독시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도구가 아니라 매일 쏟아지는 수억 개의 정보 중 내가 진짜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을 골라주는 내 취향의 디지털 대변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게 너희는 이용자에게 이것을 추천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순간 우리의 피드는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팔로우한 소중한 사람들의 소식조차 순서대로 나오지 않거나 평소 내가 즐겨보던 IT 기술 정보, 운동 노하우 혹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주던 영상들 대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무작위 광고와 스팸성 게시물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앱이 조금 불편해지거나 재미없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정보를 선택하고 소비할 자유를 국가가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생활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권리도 포함되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간섭받지 않고 볼 권리도 포함되는 법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규제가 가져올 부작용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일반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십수년간 코드를 짜온 개발자나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어 영상을 만드는 창작자,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간신히 가게를 홍보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동네 빵집 사장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리즘 추천은 자본이 부족한 이들에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사다리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사다리를 위험하다는 이유로 치워버리겠다고 합니다. 추천 기능이 거세된 세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결국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어 화면을 도배할 수 있는 거대 자본과 대기업들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지향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디지털 세상의 모습입니까? 또한 이 법안들이 실제로 시행되면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갈 때마다 내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 성인 인증을 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을 가려내어 보호하겠다는 명목하에 성인인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개인정보가 플랫폼과 국가의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규제를 만든다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생활 정보를 요구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이 지독한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며 실제 기능을 제한하거나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스타 좀 안 하면 어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라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개인의 일상은 잠시 조용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우리가 누리던 소통의 자유, 정보의 다양성,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던 디지털 시장이 파괴된 뒤에 찾아오는 죽은 정막일 수 있습니다. 중독이 문제라면 올바른 사용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지 모든 국민의 피드를 국가가 검열하듯 가이드라인을 치고 규제하는 방식이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선인지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선한 의도가 성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창작자들의 손발을 묶으며 디지털 소통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마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반이고 개인의 취향이 집약된 고도의 기술입니다. 기술의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기술 자체를 사장시키고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 삼간을 다 태우는 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무엇이 올라와야 할지를 은밀하게 결정하는 세상, 청소년 보호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 아래 성인의 자유와 사생활까지 처당 잡힌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SNS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라는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둘씩 뺏어가는 과도한 규제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은 이제 국가가 당연히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가로부터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논란을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며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규제한다는 것은 결국 개인의 관심사를 규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취미에 몰두하는지, 누구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지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그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에 여러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나 각종 검열 제도들이 도입될 때마다 정부는 언제나 안전과 보호를 말했지만 그 결과는 항상 이용자들의 불편과 국내 IT 생태계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잘못된 역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매개로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철수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의 입법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쫓는 집단이고 이익보다 규제의 위험이 더 커지는 순간 언제든 짐을 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질 것은 아마도 국가가 승인한 무해하고 심심한 정보들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사생활의 가치가 규제의 편의성보다 뒤처지는 세상 말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금지가 아니라 자율에서 나옵니다. 국가가 내 피드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사생활과 자유를 말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지 결정할 권리를 국가에 넘겨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디지털 권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